사람들이 글쎄 호의를 계속 받으면 권리인 줄 안다고 하더니만 딱 저희 시댁을 두고 하는 말이지 뭐예요. 서로 얼굴을 붉히고 사는 것보다야 당연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처음에는 그저 편의를 받으리려고 했던 행동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들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생각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왜 그리 눈치를 보고 살았냐, 바보같이 살았냐 욕을 먹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본때를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기에 있을 때 잘하지 하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직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고 계셨었는데 일이 좀 잘 풀리셔서 그 사업이 미국까지 진출을 하게 되었어요. 전통의 멋을 살린 소품들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워낙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 사업도 각광을 받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친구분과 동업을 하고 계셨었는데 미국으로 진출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남에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고 결국 누군가는 미국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결혼 준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제가 이제 결혼도 하겠다, 한국에 남은 걱정거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서울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가시겠다는 결정을 내리셨죠. 60평생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지내시다가 미국으로 떠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셨겠지만 아버지께서는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 결정이 조금 빨리 내려졌었더라면 남편과 제가 따로 신혼집을 구하지 않았어도 될 터인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었죠. 아무튼 아버지께서는 계속 고민만 하고 계시다가 결국에 끄트머리에 다다라서 급하게 결정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 부부는 이미 대출까지 다 받아서 신혼집을 구한 상태였고 부모님께서는 짐을 모두 정리하고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도 아니었고 저희 부모님께서 지내시던 집이 평수도 좀 크고 브랜드 아파트라서 좀 비쌌었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저에게 세입자를 대신 구해달라는 부탁을 남기시고는 저희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떠나게 되셨어요. 아예 한국에 있는 살림들을 전부 정리를 하고 미국으로 떠나시는 것을 결정하셨던 터라 저에게 집을 팔 수 있으면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죠. 근데 그 시기라는 게 참 아다리도 잘 맞아 떨어졌죠. 저희 시부모님께서 그 당시에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집이 홀라당 넘어가게 되어버렸고 당장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희 신혼집은 평수도 작고 남편이랑 둘이서만 지낼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합가 쪽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었고요.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일어나게 된 일이라서 정신이 너무나도 없었죠. 그러면 일단 지금 전세 세입자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 집을 당장 팔아야 할 급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배려를 해서 사돈 어른들이 우리가 지내시던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그 집을 공실로 그냥 두는 것보다는 사람 온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낫지. 아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딸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잖냐.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잘 말씀드려 봐봐. 아버지께서 먼저 선뜻 이야기를 꺼내주셔서 저와 남편은 감사한 마음으로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모님의 아파트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저에게 정말 엄청나게 고마워하셨었죠. 원래 살던 집보다 훨씬 더 평수도 크고 비싼 집으로 가게 되었으니까 은근히 기분이 좋아 보이시기도 했어요. 아이고, 내가 정말 며느리를 잘 둬도 너무 잘 뒀지. 네가 바로 우리 집안에 굴러 들어온 복이 틀림없다.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힘든 시기에 해결을 척척해 줄 수 있는 며느리를 만나게 된 건지 정말. 내가 어디 사돈 어른께 절이라도 해야 하는데 너무 고맙다 정말. 네 덕에 한시름 놨어. 시부모님께서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하셨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욱 마음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저희 결혼식이 끝이 나자마자 부모님께서는 급하게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었죠. 저희 부부는 신혼살림을 시작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저랑 남편은 휴가를 맞춰서 미국으로 명절을 보내러 가자고 이야기를 다 짜 맞춘 뒤였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저희 맘대로 명절 계획을 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시댁이라는 곳이 제 발목을 붙잡기 시작했거든요. 나도 마음 같아서는 우리 결혼하고 첫 명절이니까 미국으로 가서 장인어른과 장모님 뵙고 싶은 마음이 큰데, 아이, 그래도 첫 명절인데 우리 집에 인사도 없이 미국에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이번에는 그냥 우리 집에서 명절을 보내고 다음 명절에 가는 건 어떨까 싶은데. 사실 나도 결혼 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이라서 그 부분이 마음에 조금 걸리기는 했었어. 우리 부모님도 무척이나 보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시집을 왔으니까 이런 부분은 양보해야겠지? 이번 명절은 시댁에 가서 친척분들이랑 인사도 하고 그렇게 보내자. 다음 명절에는 꼭 미국에 가는 걸로 하고. 남편은 제가 배려를 해주니 고맙다고 말을 하면서 명절에 시댁에 가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그냥 우스갯소리로 듣고 흘렸는데 명절에 시댁에 갔더니만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시던지 제 칭찬을 정말 아끼지 않으시고 제 기분을 살펴주시면서 정말 일 하나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남들이 욕하는 것처럼 염치 없는 시댁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저도 절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베푼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이라도 보답을 해주려고 하는 행동에서 오는 뿌듯함 같은 거요. 내가 우리 며느리 덕에 이렇게 큰 집에서도 살아보고 이걸 어떻게 내가 다 갚으면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얹혀 사는 것도 마음이 조금 불편해서 그런데 혹시 그 월세라도 조금 내야 하는 거 아니겠니? 집이 크기도 크고 위치도 좋고 내가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던데.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으니까 그 보증 문제 해결되고 집 구할 수 있을 때까지 편히 계세요. 아버님 말씀으로는 보증 부분은 해결만 되면 돈 다시 돌려받는 거 어렵지 않을 거라고 하셨었거든요. 고소도 넣어두신 상황인 거 아니에요? 아유, 맞아. 그 사기꾼 같은 놈만 잡으면 해결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 고소 넣어놨으니까 경찰이 연락을 주겠지. 올해는 안 걸릴 거라고 하던데 그때까지만 조금 신세 지게. 제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편히 계시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가 저희 부모님께서 이왕 집을 빌려드리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니 집으로 생색내지 말고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해드리라고 시기가 되면 집을 그때 팔아도 된다고 하셨었기 때문에 시댁에도 그 이야기를 꾸준히 했었고요. 그리고 솔직히 시부모님께서 제 눈치를 보는 게 저라고 편하겠어요? 불편했기 때문에 일부러 시부모님께는 집 이야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보증으로 인해 생긴 빚이기 때문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꽤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 내 친구들도 말이야, 이런 일을 겪어봤다고 하더라고. 아이, 내가 사람을 너무 믿은 탓이지. 아무튼 내가 금방 해결해서 우리 며느리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지. 아이,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돈을 어떻게든 마련하게 되면 바로 집부터 빼마. 아이, 내가 참 사돈어른까지 곤란하게 하는 건 아닌지. 그렇게 첫 명절을 보내고 다음 명절이 되었을 때 황금 연휴라고 할 만큼 연휴가 길게 붙은 편이라서 휴가까지 붙여서 미국으로 가자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곤란해하면서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야. 이번에는 저기 전주에 사시는 친척분들이랑 경남에 계시는 친척들도 서울에 올라오신다고 하대. 연휴가 길다고 우리 부모님께서 이번 명절에는 대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성묘를 갔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런데 혹시 다음에 휴가 붙여서 가면 안 될까? 지난번에 명절에는 친척분들이 다 오시지 못했었으니까 이번에 다 같이 모이는 게 좋을 것 같아.
평생에 몇 번 보지도 못할 분들이셔서 말이야. 미국이 뭐 한두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나중에 가자. 응? 전주와 경남에 계시는 친척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늘 말로만 들어왔었는데 이번 명절에 오신다고 하니까 저도 난감했죠. 시부모님께서도 면목 없다, 미안하다 하시면서도 저희가 그 자리에 참석하길 기대하시는 눈치여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이번 명절에도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아이고, 아쉽긴 아쉽네. 이번에 거의 열흘 가까이 쉴 수 있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여행이나 다니려고 했더니만, 아이, 그래도 어찌 보면 잘 된 걸 수도 있다. 지금 막 안정기에 접어들긴 했지만 아직 사업이 불안해서 네 아버지도 언제 일이 터질지 몰라 불안해하셨거든. 게다가 결혼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으니까 시댁 식구들께 인사드린 게 먼저이기도 하고 시집 갔으니까 이리저리 눈치껏 잘 행동하고 미움받지 말고 알았지? 결국 부모님께서 한 발 물러서서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마음 놓고 시댁 친척들과 인사를 하며 긴 연휴를 보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명절을 2번 보내고 나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부모님께서는 미국 생활에 점점 적응을 잘 하신 듯 했어요. 2년 차가 되었을 땐 부모님의 사업이 안정권을 찾는 듯 하다가 제품의 품질 문제로 인해서 한번 휘청이는 바람에 저희가 미국에 갈 수가 없었어요. 이리저리 회사 일에 치여서 아버지께서 도무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남편도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일이 상당히 바쁘기도 했고 이곳저곳 출장을 다니느라 도무지 시간이 맞지를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2년 차가 되니까 저도 이제는 슬슬 집을 팔아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찰서에 고소장도 넣어놨고 시아버지에게 보증 사기를 친 사기꾼에 대한 일들이 하나둘 진전이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다고 해서 바로 팔리는 게 아니니까 미리미리 좀 시세도 알아보고 집도 내놔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부모님께 집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죠. 어머님, 저희 이번에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려고 하는데 혹시 보증 사건에 대한 일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도 세금 문제 때문에 집을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지. 사돈은 사업하시니까 더 그렇겠다. 아우 예, 근데 이걸 어쩌니? 그 사기꾼이 잡히지가 않아서 말이야. 생각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조금만 더 시간적 여유를 줄 수는 없겠니? 요즘은 전세도 4년 계약 맺는 시대인데 2년 동안 우리들이 돈을 모아봐야 얼마나 모았겠니? 아유, 조금만 봐주면 좋겠구나. 아, 네. 뭐 세금이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는 괜찮은 수준이니까 부모님께 말씀 잘 드려놓을게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 건 조금 나중에 해야겠어요. 그나저나 그 사기꾼이 빨리 잡혀야 할 텐데 어머님하고 아버님도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 집을 파는 건 조금 미루기로 하고 부모님과 통화를 하는데 저도 이제 결혼 3년 차가 되어서 그런 건지 뭔지 미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같이 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얼굴도 너무나도 뵙고 싶고 도무지 시간은 안 나고 하니까 은근한 그리움에 속이 상하기까지 했어요. 남편을 붙잡고 부모님 보고 싶다고 눈물을 찔끔 흘리니까 이번 명절에는 미루지 말고 미국에 가자고 말을 하길래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불써 제가 떡하니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몸이 조금 피곤하고 속이 울렁거리길래 혹시나 싶어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떡하니 2줄이 뜨더라고요. 아기집이 자리를 잡긴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자궁벽이랑 조금 위치가 애매하죠? 이럴 경우에는 조기유산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무조건 안정을 취해야 하고 격한 운동이나 장시간 비행 같은 건 무조건 삼가야 해요. 이 상태로 유지를 한다고 해도 조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나중으로 미루고 지금은 집에서 누워만 있어야 합니다. 안정기가 되면 비행기 타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아이가 너무나도 약했고 조선의 유산 이야기가 나오니까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저는 출퇴근하는 일이 부담스러워서 일까지 그만두게 되었고 정말 남편의 벌이에 의지를 하면서 우리 아이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놀라서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 하셨었지만 사업자 때문에 가진 취업 비자로 인해서 한국에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미국에 자리를 잡았으니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어야 하는데 지금 시기가 출국을 할 수 없는 시기에 맞물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임신 기간 내내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그리움을 참아가며 버텨야만 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입덧을 하는 시기가 찾아왔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우리 친정엄마가 끓여주시는 콩나물국이 얼마나 먹고 싶던지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레시피를 물어보고 따라했는데도 그 맛이 나질 않더라고요. 감정 기복이 심해지니까 사소한 것에도 눈물이 줄줄 흐르곤 했어요. 제가 시댁에 가서 엉엉 울면서 우리 엄마 보고 싶다고 생떼를 쓰니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예, 네가 무슨 4살 먹은 아이니. 뭘 그런 걸로 울고 있어. 콩나물국이 다 거기서 거기지. 네가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다 감정 소비를 하고 힘을 쓰니까 너네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는 거 아니니? 남들은 아무 문제 없이 아이 잘만 낳고 살던데 너는 애 하나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서는. 제가 자리를 잡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임신하고 나니까 호르몬 때문인지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친정엄마가 해준 반찬도 먹고 싶고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리움에 눈물이 나는 건데 너무해요, 어머님. 내가 뭘 너무해. 그냥 직설적으로다가 이야기를 한 거지. 네가 하도 울어서 말이다. 태어날 우리 손주도 울보일 것 같다. 혹시 네 영향을 잔뜩 받아서 우울증이라도 걸려서 태어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구나. 이제 그만 울고 태교에나 집중을 해. 아이 잘 키울 생각을 해야지. 다른 생각에 빠져 살고 있어.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한심하다고 하시면서 막말을 하시는데 이게 뭐지 싶더라니까요. 저도 순간 발끈을 해서는 시어머니에게 인상을 팍 쓰고 말을 했죠. 어떻게 임산부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제는 복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저희 아이가 우울증을 달고 태어날 것 같다고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그렇게 미국 타령을 하더니만 지금 미국 못 간다고 이러는 거 아니냐고. 네가 일도 그만둔 와중에 그 비싼 비행기 티켓 값은 누가 내는데? 우리 아들이? 참나 시댁에 와가지고 안부도 물어보기 전에 질질 짜면서 친정부모만 찾고 있는데 아이 누가 곱게 보겠냐고. 아이 재수없으니까 그만 울어. 아주 애 떨어지겠다. 사람이 참 한결같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대목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자식처럼 잘해주더니만 제가 집을 팔겠다는 말을 하고 나서부터는 집 문제로 꿍 해가지고 저한테 은근히 틱틱거린다 싶었더니만 그게 진짜였더라고요. 가뜩이나 임신해서 기분도 오락가락하는데 그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시댁에 더 이상 발 디디고 있고 싶지 않길래 남편 보고 집에 가자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천하태평인 이 남편놈이 저에게 고기만 마저 먹고 가자. 나 고기 좋아하는 거 알잖아 이러는 거 있죠. 정말 남편이 남의 편 줄임말이라더니 결혼하고 처음으로 실감을 했죠. 정작 저는 입덧기가 중기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아서 고기 냄새도 못 맡고 한 점도 못 먹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서러움을 참고 10달을 꾸역꾸역 버텨서 저는 드디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낳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다른 엄마들처럼 육아에만 전념을 하면서 살았어요. 아이 키우는 일이 쉽지 않더라고요. 아이랑 같이 먹고 자고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일일이 손빨래 할 것도 쌓여있고 애 젖병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삶아야 하고 와 정말 세상 모든 엄마들이 존경스럽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오히려 저희 친정 부모님께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더더욱 미국에 계신 친정 부모님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아이도 태어났는데 우리 이제는 미국에 한번 가봐야 하지 않겠어? 우리 부모님도 손주가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정말 미국에 가자. 응? 미국에?
아이, 지금 애가 이렇게 어린데 어떻게 비행기를 태워서 미국까지 가? 1시간 거리도 아니고 12시간 거리잖아. 너무 어린애라 데리고 다니는 거 쉽지도 않고 기억도 하나 못할 텐데 그 비싼 돈 주고 미국까지 가는 건 우리 형편의 자치라는 생각도 들고. 남편이랑 이 문제로 살짝 다투게 되었는데 글쎄 이 남편 놈이 시댁에 가서 홀라당 말을 해버린 거죠. 시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어린애를 데리고 미국에 가겠다고? 아이고 얘 너 미쳤니? 비행기 안에서 초상집을 일 있냐? 거기다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청 들고 다니는 나라에 애기를 데리고 가겠다고? 애가 거기 물이 안 맞아서 물갈이라도 하면 어쩌냐. 거기 병원비도 비싸다는데. 깐난 애기를 데리고 미국에 갈 생각을 하는 네가 대단하다 대단해. 엄마가 되어가지고 그런 생각 하나 없이 살면 어떡하니? 정말 내가 하나하나 알려줘도 들어먹을 생각을 안 하니. 잔소리를 그냥 귀에 피딱지가 앉을 정도로 하는데 미치고 팔짝 뛴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저라고 뭐 안 알아봤겠어요? 미리 처방 좀 받아서 가면 괜찮다고. 남들도 애기 데리고 해외여행 잘만 다녀오는데 왜 저한테만 이런 잣대를 들이미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바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어머님, 제가 무슨 미국에 가서 영영 안 돌아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을 지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 얼굴만 잠깐 뵙고 며칠 지내다가 오겠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으세요? 저희 아이 사진으로만 보시고 한 번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그게 무슨 욕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세요? 저 정말 서운해요. 서운할 것도 많다. 애 키운답시고 네가 집에서 놀고 먹고 있는데 일도 그만두고 말이야. 돈 한 푼 안 벌어오면서 무슨 돈으로 미국에 가겠다고 말을 하는 거야. 돈이 문제였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신데 제가 가겠다고 하면 비행기 티켓 하나 안 보내주실 것 같아서 그러시냐고요. 제가 간다고만 하면 티켓 바로 사서 보내주실걸요? 으이그 잘났다 잘났어. 아무리 네가 날 고긴다고 해도 애 데리고 미국은 절대 못 간다. 솔직히 틀린 말도 아니긴 해.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12시간은 걸리는데 12시간 동안 비행하는 동안에 애가 비행기 안에서 가만히 있겠어? 하루 종일 지내는 집에서도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그거 비행기 같이 탄 승객들한테도 민폐야. 요즘 그런 말 엄청 많잖아. 나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고. 남편이 딱 잘라서 그렇게 말하는데 솔직히 저도 제일 걱정되었던 부분이 아이가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얌전히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비행하는 동안에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전 알지 못하는 부분이었으니까요. 비행기 기압 차이 때문에 귀가 많이 아프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해서 결국에는 또 포기를 하게 되었네요. 결국에는 결혼 4년 차에도 부모님을 뵈러 미국에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고 저는 매번 명절을 시댁에서 보내야 했는데 시댁에서 보내는 명절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뭐 대놓고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은 아니었지만 은근히 저에게 틱틱거리시면서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일부러 친척들이 다 있는 앞에서 우리 며느리는 말이야로 시작해서 눈치도 없다 개념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은근슬쩍 하시는데 기분이 매우 나쁘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글쎄 아이를 데리고 미국까지 갔다가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냐는 등 난리를 치면서 막아섰던 시부모님께서 글쎄 명절에 감기 걸린 친척들한테는 애 한번 안아보라고 저희 아이를 덥석 안겨주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아이는 감기를 옮는 바람에 한동안 고생을 했어요. 어머님, 친척 이모님이 감기 걸려서 기침 엄청 하시는데 굳이 저희 아이를 안아보라고 그렇게 행동을 하셔야 했어요? 저희 아이 폐렴까지 올 뻔했대요. 이 어린아이한테 약 먹이는 게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앞으로는 이 부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무럭무럭 크면 좋잖아요. 유난이다 유난이야. 고작 감기 하나 걸린 거 가지고 이렇게 유난을 떨면 앞으로 애는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니? 자꾸 걸리고 아파봐야 면역력도 생기는 거지. 애들이 무슨 감기만 걸리는 줄 알아. 볼거리가 올 수도 있고 수두에 걸릴 수도 있고 한 건데 고작 그 감기 가지고.
그렇게 내노란불의 태도를 고수하는데 정말 있는 정 없는 정 다 털려서는 시댁 인간들을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저도 시댁 식구들에게 한 방 먹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동안 꺼내지 않았던 말을 꺼냈죠. 근데요, 어머님, 도대체 그 사기꾼은 언제 잡는 거예요?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사기꾼 못 잡아서 어떡해요?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이제 슬슬 집도 알아보셔야 하는데 원래 전세기간은 4년은 주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벌써 4년 차인 거 아시죠? 경찰은 도대체 뭐라는 건지. 제가 한번 형사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루빨리 사기꾼을 잡아야죠. 다 잊고 조용히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 마음을 들쑤시고 그래. 그 사기꾼 이야기 좀 그만해라. 아주 지겨워 죽겠다. 우리라고 뭐 안 잡고 싶어서 안 잡는 것도 아니구먼. 그럼요. 당연히 알아서 잘 알아보고 계시겠지만 설마 지금 지내시는 저희 부모님 집이 편해서 그냥 이대로 눌러붙으시려고 그러나 싶었어요. 저희도 슬슬 집 팔아야 할 것 같거든요. 비행기값 보태서 미국에 가려면 이 집이라도 팔아치워야 하지 않겠어요? 가뜩이나 저 일 안 한다고 무시하시는데 저도 목돈은 가지고 있어야 당당해지죠. 내가 언제 또 그렇게 일 안 한다고 무시를 했다고 그러니 그냥 한 소리지.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돈 모아서 이사 나갈 준비를 하지 않겠어? 어차피 사돈은 미국으로 영영 가신 거라 이 집 언제 팔아도 괜찮다고 한 게 누군데. 이 집 팔리지도 않을 건데 왜 그렇게 독촉을 하는 듯이 말을 하니?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집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다던데요. 가격도 잘 받을 수 있을 거래요. 4년 이야기 하시길래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그럼 지금이라도 집 내놓고 팔아치울게요. 집 사겠다는 사람만 나오면 이사 나가시는 거 맞죠? 얘는 이 집 명의가 사돈어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팔겠다는 거야. 뭐 사돈이 직접 한국으로 들어와서 서류라도 정리하고 가진대니? 천천히 해라, 천천히. 솔직히 지금은 집 팔기엔 시기가 좀 그렇지 않니? 이 집을 어떻게 팔겠어? 나중에 제대로 정리하러 오시라 해라. 시간 넉넉하실 때 그때까지 우리가 좀 더 살고 있고. 그거 어렵지 않대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한국에 한번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저희 아이 얼굴도 좀 보고 집도 팔고 하시라 하죠 뭐. 제가 미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 일석이조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왜 제가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일석이조는 무슨.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장 어디에 가서 살으란 소리야. 당장 집을 구할 수도 없는데 너희 집에 들어가서 한가라도 하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소름이 쭉 돋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자기네들은 합가를 해도 불편할 거 하나 없으니까 상관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상상만 해도 지옥 같았어요. 같이 살면 정말 살림 하나하나 참견을 해대면서 잔소리를 할 것 같다는 그림이 싹 그려지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합가만큼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의 집에서 나갈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이지. 합가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협박조로 이야기를 하면서 돈이 없다고 하지. 아주 그냥 뻔뻔한 인간들의 속내를 들여다보게 된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이럴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호의를 베푼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호의를 권리라고 여기더라고요. 이 와중에 남편 놈은 중재할 생각 없이 지네 부모 편을 들더라고요. 장인어른이 배려해 주시기도 했고 솔직히 사돈끼리 이런 걸로 감정 상하고 싶지 않잖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솔직히 당신도 우리 부모님 이 집에서 내쫓고 나면 불편해서 어떻게 살겠어? 앞으로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그냥 여기서 편히 노후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배려해 드리자. 우리 명의로 된 우리 집도 아닌데 왜 그 배려를 당신이랑 나랑 해? 우리 부모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 친정부모님이 집 팔으라 하면 나는 그냥 집 팔 거야. 이 돈이 누구 돈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있겠어? 황당한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 대놓고 핀잔을 주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야 입을 꾹 다물대요.
거기다가 저희 부모님의 집인데 자기네 집처럼 벽에다가 못질을 박아두지를 않나? 저희 부모님께서 일부 가구는 처리를 하지 않고 사셨는데 그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리폼을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가구야 버려도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두고 가신 거니까 리폼을 해서 쓰는 것까지는 참견하고 싶지 않긴 했는데 벽에다가 못질을 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불편하다고 문을 떼버리고 그런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제가 이 말을 했더니만 당당하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사 나갈 때 원상 복귀 시켜놓고 나가면 그만 아니니. 무슨 못질하고 문 뗀 거 가지고 그렇게 핀잔해주듯이 말을 하고 그래? 원상 복귀를 시키는 것도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닐 텐데 당당하게 말을 하니까 어디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건가 싶더라니까요. 그렇게 결혼 5년 차가 되었을 때 드디어 저희 부모님께서 한국에 들어오시겠다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이게 얼마 만에 뵙는 부모님인지 한국에 일도 봐야 하고 저희 부부와 아이 얼굴도 보고 싶다고 들어오신다는데 너무너무 반갑고 좋더라고요. 저는 정말 손꼽아서 부모님 입국하신다는 날만 기다렸고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시댁에다도 미리 다 말을 해두었고요. 결혼하고 5년 동안 정말 단 한 번도 뵙지 못했던 부모님이신데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정말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이번 명절에는 시댁에 오지 않고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시간도 보내고 그러려고요. 뭐라고? 나 참 기가 막혀서 원. 아니 무슨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에 안 오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당당하게 하고 그래? 어떻게 명절인데 시부모한테 시댁 친척들한테 인사를 안 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니? 그게 왜요? 5년 동안 매번 명절마다 시댁에 왔었는데 딱 한 번 안 가겠다는 게 뭐가 어때서요? 이번에 오셨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가시면 또 언제 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거 한번 배려를 못 해주세요? 5년 만에 오시는 거라고요. 무려 5년 만에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그동안 밀렸던 이야기도 좀 나누고 우리 아이도 보여드리고 싶다고요. 끽해봐야 3주밖에 안 되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시는 건데 당연히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게 자식의 마음 아니겠어요? 영상통화 자주 하고 사진도 자주 주고받는다며. 그걸로 보면 됐지. 뭐 한다고 3주일씩이나 같이 지내겠다는 소리야. 전화로 그동안 할 말 다 했던 거 아니야? 얼굴 보고 하는 거랑 전화기 보고 하는 거랑은 다르죠. 제주도로 여행도 한번 다녀올까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들어오실 때 저희 부모님께서 직접 이 집도 정리를 하실 것 같네요. 아니 뭐라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신다고? 아니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면 어떡하니? 우리 당장 어디서 어떻게 집을 구하라고 그런 소리를 해?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전세금 하나 제대로 못 구하시면 어떡해요? 대출을 받던지 아니면 사기꾼을 빨리 잡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이번에 부모님께서 정리를 하신다고 하신 거라 저는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저도 그동안 편히 봐드릴 것 다 봐드린 것 같은데 이제는 알아서 하세요. 당장 갈 곳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너네 집에 들어가서 살던가 해야겠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경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전세 자금을 모아서 나갈 수 있겠니? 그동안 키워준 은혜 보답받는다 생각하고 합가 생각해보던가. 합가는 죽어도 못하죠. 저희 집 사정 뻔히 아시잖아요. 남는 방도 없고 짐이 많아서 공간도 없는데 어디에 어머님 아버님 짐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합가를 할 거면 차라리 제가 원룸을 구해서 애랑 같이 나가서 살든가 할게요. 저는 죽어도 같이 못 살아요. 합가 못한다고요.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 좁아서 사실 합가는 애초에 무리이긴 했어요. 그냥 저 골탕 먹이고 싶어서 하는 말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도 제가 집 나간다고 하니까 당황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고 저희 부모님께서 한국에 들어오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마중을 나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이가 또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마중을 나갈 수가 없었죠. 그때가 명절 연휴의 시작이기도 했기 때문에 저랑 남편은 다음 날 찾아뵙겠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호텔이 불편하시다고 하면서 요즘은 장기간 동안 빌려주는 집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 얻어서 지내시겠다고 하셨었고 짐도 풀고 비행기로 인해서 피곤하니까 다음날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다음날 정말 날이 밝자마자 저는 미리 마장동에서 준비를 해두었던 한우를 들고 저희 부모님이 빌려두었다는 집 주소를 받아서 남편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남편이 제가 들고 있는 까만색 가방을 보더니만 저건 뭐냐고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아, 저거 한우야, 한우. 매번 미국에서 미국산 소만 드신다고 한우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한우 세트 비싼 거 하나 사봤어. 5년 만에 뵙는 건데 제대로 대접해드려야지. 한우를 샀다고? 아니, 그 미국산 소가 더 기름지고 싸고 맛있는 거 아니야? 마트에도 미국산 소가 더 인기 있게 팔린다고 하던데. 우리 부모님도 비싸고 고급진 한우는 잘 못 드셔봤을 텐데 지금 맨날 고기 먹는 처가에 한우를 사서 간다고? 왜 이래? 맨날 미국에서 소를 먹는지 돼지를 먹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본 것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당신 집에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해드렸는데 소를 잡아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미국 소 한우 타령하고 있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얼른 가자고. 그런데 남편이 입을 꾹 다물더니만 갑자기 유턴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 황당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었죠. 야, 너 양심도 없냐? 미국에서 사업하시면서 돈 잘 버는 장인장모한테 한우를 선물로 사? 우리 집에나 그렇게 한번 해봐라. 너네 집에 내 돈 쓸 거면 너 혼자 가. 난 안 가. 남편이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는데 저희 집으로 차를 돌리는 걸 눈치를 못 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차에서 언성을 높이게 되었고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무슨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선물을 산 것도 아니고 고작 30만 원짜리 한우 세트를 샀다고 이러는 거야? 30만 원? 너는 소고기로 30만 원이나 쓴다고? 아, 제정신이야? 여기서 내리든지 아니면 너 혼자 가든지 알아서 해. 나는 이 기분으로 장인장모 못 보겠으니까. 5년 동안 시댁에 선물 드린 값이 얼만데 고작 30만 원 가지고 이러는 건데 여기서 내리라고 하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 아, 잘 됐네. 나 혼자 가서 우리 부모님 얼굴 보고 고기 먹고 할 테니까 너는 집에서 짜장면이나 시켜 먹던가. 아, 맞다. 우리 부모님께서 이번에 한국 들어오시면서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 말이야. 내 명의로 그냥 바꿔주시겠다고 하시더라. 그 얘기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됐네. 나 혼자 갈게. 그러고는 차에서 고기를 들고 내리니까 남편이 창문을 내리면서 저에게 야, 그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소리를 치는데 저는 깡그리 무시하고 바로 택시를 잡았어요. 아기띠에 아이를 메고 손에는 한우를 들고 택시를 낑낑거리면서 타고 저희 부모님께서 찍어주신 주소로 갔죠. 남편 새끼는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해댔지만 저는 깡그리 무시하고 안 받았어요. 그렇게 친정부모님 계신 곳으로 도착을 했는데 친정부모님 보자마자 눈물이 막 줄줄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기도 했고 그동안 시댁에서 미국 못 가게 한 것도 서럽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펑펑 울었어요. 게다가 오기 직전에 부부싸움도 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울분이 터졌겠어요. 그때부터 입에 모터 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나한테 미국을 한 번도 못 가게 막은 거 있죠. 솔직히 임신하고 애 키우고 했을 땐 그럴 수 있겠다 싶은 부분도 있어서 참아보려고 했어요.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가 비행기도 탈 수 있고 배앓이를 할 나이도 아닌데 미국에 못 가게 하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엄마 아빠 집도 본인들 집인 줄 알고 아주 마음대로 손보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황당해서는 뭔. 사실 이번에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한국에 들어오신 김에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말을 하셨었고 제가 부동산에 집을 내놨었어요. 언제 팔릴지 모르는 거니까 천천히 시댁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집을 구경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시부모님이 이 집 팔려고 내놓은 것을 눈치채고는 집 안에 있으면서 일부러 문을 안 열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못 팔게 하려고 애초에 집을 보여주지 않은 거죠. 지들이 욕심내서 공짜로 더 살아보겠다고 그런 짓을 한 겁니다. 부동산에서 문 열어달라고 하면 집 안 팔아요 하지를 않나? 사람이 없는 척 하지를 않나? 그 사실들을 전부 친정 부모님한테 말을 했더니만
친정아버지께서 고민 끝에 입을 여셨죠. 지금 아니면 우리가 집을 언제 팔러 다시 한국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집을 아예 네 명의로 돌려주마. 그동안 뭐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라도 집 가지고 유세 한번 진하게 떨어보던가. 대신 집 팔면 5대5로 돈은 나누는 거야. 알겠지? 당연히 제가 손해볼 내용은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었어요. 남편에게 말을 해봐야 돈 욕심만 낼 게 뻔해서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고 비밀로 했었는데 이번에 친정부모님 보러 오는 길에 홧김에 다 말을 해버리고 말았죠. 아무튼 제가 그동안 당한 서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한바탕 눈물도 쏟아내고 했는데 갑자기 현관문에서 띵동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뭔가 하고 보니까 글쎄 남편이 찾아온 거예요. 뭐야,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내가 주소도 말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데? 도대체 내 전화는 왜 안 받는 거야? 주소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도 안 받아서 결국에는 장모님께 전화해서 주소 물어보고 찾아왔잖아. 당신이랑 따로 가기로 했다고 변명하느라 죽는 줄 알았네. 아무튼 장인장모 어딨어? 인사부터 드려야지. 아이고 뻔뻔하게 여기를 왜 나타났냐고. 네 얼굴 꼴도 보기 싫고 같이 한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장 나가. 나도 이제는 안 참을 거야. 아, 왜 이렇게 속 좁게 굴고 그러냐. 말다툼 좀 했다고 먼저 가는 게 어딨어.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찾아왔으니까 이제는 마음 풀고 화해하자. 나한테 30만 원짜리 소고기 샀다가 차에서 내리라고 했으면서 갑자기 왜 말을 바꾸고 그래? 어이없게. 너 설마 그 집이 내 집이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아양을 떠니? 참나, 내가 그런 걸로 고적 아양이나 떨 사람으로 보여? 어? 아, 장인어른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한우 드시고 싶으셨다면서요? 오늘 저녁에는 한우 드시죠? 너랑 나눠 먹을 거 없으니까 당장 집으로 돌아가. 너랑 이 자리에서 같이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도대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왜 그래? 우리 싸움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장인장모 있으니까 자중하자. 어? 아, 내가 조용히 넘어가 주려고 저 자세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삐딱하게 나오냐. 작작 좀 해라. 그 말을 들은 저희 아버지께서 제대로 열이 받으신 겁니다. 갑자기 남편에게 인상을 팍 쓰면서 정색을 하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만히 넘어가려고 했더니만 도무지 안 되겠네. 남의 집에서 공짜로 얻어 살고 있으면 양심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우리 딸 미국에 안 보내려고 수쓴 것도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집 팔겠다고 하니까 부동산에서 사람 와도 집 구경 안 시켜준다는 이야기 들었다고. 문짝들도 불편하다고 떼고 벽에 못질한 건 기본이고 아주 집을 쓰레기로 만들어놨다는 게 진짜야. 그 집이 얼마짜린데 그렇게 막 쓰냐고. 당장 이사갈 준비하시라고 그래라. 장인어른,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그러지 말라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요, 어차피 다시 미국에 가실 거고 그 집 지금 값이 많이 올라서 안 팔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만 더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콧방귀를 싹 끼고는 제 휴대폰에 녹음되어 있는 파일을 열어서 틀어주었어요. 지난번에 시댁에 갔을 때 제가 아이 낮잠을 재우다가 같이 깜빡 잠에 들었거든요. 광고 전화가 와서 잠시 깬 사이에 엿듣게 된 내용이었는데 내용이 과간이라 녹음을 떠주었어요. 우리가 지금 계약서도 없이 살고 있는데 말이야. 그 집에서 몇 년 더 뻐기면 그 집을 우리 집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던데 그 사실이니? 그것도 몇 년 이상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텐데 그러면 부동산에서 찾아오면 집 보여주지 말고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말자. 어차피 장인장모 미국에 있어서 집 못 팔어. 집 하나 팔자고 그 먼 거리로 오겠어? 어떻게든 당장은 팔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돼. 이번에 한국 들어오실 때 집 팔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문 걸어 잠그고 절대로 아무도 집 보여주지 말고 그렇게 몇 년 더 버티면 우리 집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니까. 게다가 가족이잖아. 그런 대화가 줄줄 흘러나오자 남편 얼굴 사색이 되어서 우리 부모님께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러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서 이미 모든 사정을 들어버린 우리 부모님께 그게 먹힐 리가 있었겠냐고요. 이럴 줄 알고 내 딸 명의로 돌려놓으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들어온 거야. 감히 호의를 보여주니까 그게 권리인 줄 알고 집까지 낼름하려고 해. 그 집이 얼마짜리 집인데 그렇게 쉽게 먹어버리려고 난리를 쳐. 이 배응망덕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정말 그 집을 와이프 명의로 돌려주시려고요? 내가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나? 내가 미국에서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한국에 있는 처리 못한 것들 세금 내고 다 처리하러 온 거야. 자네도 회사 다니기 힘들면 같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내 사업 좀 도와볼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러 왔더니만 이게 지금 무슨 짓거리야. 이럴 거면 이혼해라. 그래, 나한테 감히 우리 집에 한우 사간다고 네 돈 쓴다고 뭐라 했지? 나는 내 집으로 갑질 한번 해봐? 그 꼴 보기 전에 이혼하던가. 장인어른,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제가 눈이 헷가닥 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혼은 무슨 이혼입니까? 절대로 이혼 못합니다. 제가 2번 다시는 그런 말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겠습니다. 진짜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덜덜 떨면서 비는데 그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당장 내 명의로 집 바뀐다 한들 시부모는 오갈 곳이 없는데 그 집에서 살거나 우리 집으로 들어오거나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꼴 못 보겠더라고요. 남편이랑 이혼하면 집 정리해버리고 저도 애 데리고 미국 가서 살면 되지 않나 싶고 점점 이혼으로 마음이 기울게 되더라고요. 저는 결국에는 결심을 하고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뱉었죠. 제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쓱 쏟아지니까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저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번 이혼을 생각하니까 어려울 게 없더라고요. 이혼을 하겠다고 말로 뱉기 전까지는 고민이 많았는데 막상 말로 뱉으니까 고민을 왜 했나 싶더라니까요. 저는 바로 이혼하겠다고 부모님께 다시 한 번 더 말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파렴치한 사람들인 게 틀림이 없다. 우리 딸 결정이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 길로 바로 아버지께서는 남편을 쫓아내셨고 저에게 이혼 준비를 하라 하셨어요. 그 뒤로는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댁 비밀번호 알고 있겠다. 부모님 계시는 3주 동안 집 보러 온 사람이랑 매매 계약했고요. 제 명의로 바꾸고 뭐고 할 거 없이 대리인 위임장 받아서 부모님 미국 가신 이후에 저는 집 정리 싹 했어요. 남편에게도 이혼하자고 소송을 걸었고 당연히 제가 10달을 품어 낳은 우리 아이의 양육권 관련해서도 제가 다 가지고 오겠다고 했고요. 시부모 당장 오갈 곳 없으니까 우리 신혼집으로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라고 하고 저는 부모님께서 따로 잡아주신 호텔에서 아이랑 지내면서 이혼이 마무리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꽤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있으면 기본으로 3개월 이상 걸린다나 뭐라나. 결국에는 변호사에게 일임을 하고 저는 제 짐 정리한 거 들고 아이랑 같이 미국으로 떠나버렸죠. 미국에 가버리니 시댁 식구들이며 남편 모두 저에게 연락도 하지 못하고 찾아오지도 못하게 되었어요. 변호사가 5개월쯤 뒤에 연락이 와서는 이혼 정리 다 됐다고 하길래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고요. 이혼 확정 서류만 받아서 구청에 제출했고 이혼된 거 등본떼서 확인하자마자 미국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정말 며칠 만에 일사천리로 일 보고 들어온 거라 남편 놈은 저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이혼되어 버렸죠. 아마 제가 한국에 들어온 것도 몰랐을걸요? 제가 미국으로 온 뒤에 저한테 톡으로 잘못했다, 미안하다, 우리 아이 보고 싶다 연병을 떠는데 차단해버렸어요. 다 끝난 마당에 저는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지금은 뭐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생활비는 넉넉하게 받으면서 아이 키우고 있는데 이제 막 말을 뗄 때라 그런지 영어, 한국어 섞어서 하긴 하지만 곧잘 알아듣고 따라하더라고요. 조기 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건가 싶고요. 그깟 한우 때문에 이혼까지 할 줄 몰랐다고는 하지만 사실 한우가 전부였겠어요? 그동안 쌓인 게 터진 거죠. 그래서 가해자는 모르는 건가 봐요. 지는 뭔 잘못을 했는지 반성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해서 알아먹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제 낮 시간이라 밀린 집안일을 좀 해야겠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